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강추위로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기부 체납 시설물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장동 체육공원 지하에 그동안 임시로 사용되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통과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례식장인 서울시립 장례식장이 운영이 중단된 채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기부 체납받은 한 공연장은 소음 진동 민원과 비싼 보수 비용 때문에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갈등으로 구정질문을 연기했던 중구의회가 이번엔 반쪽 상임위 문제로 또다시 일정을 미뤘습니다. 최근 광진구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체육공원 용지 지상에는 예정대로 체육공원을, 지하에는 쓰레기 압축과 파쇄 시설을 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강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광장동 체육시설 용지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확정됐다는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이달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곳 광장동 체육시설 용지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들이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현재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쓰레기 압축 시설이 없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쓰레기를 강동구나 성파구, 성동구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사실 타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반길 자치구는 없죠. 그래서 광진구는 그동안 눈치를 보면서 계속 쓰레기를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곳은 보시다시피 수십 년 전부터 쓰레기 임시 집화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임시 집화장에 있는 쓰레기를 지하로 들이게 됐는데요. 단순히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축, 분쇄, 파쇄 시설을 함께 들일 예정입니다. 예. 물론 임시이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반대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년 전부터 이곳은 쓰레기 집화장으로 사용 중인데요. 예. 주민들은 애시당초 체육공원 용지로 지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화장은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니까 예정대로 체육공원만 들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또 쓰레기 압축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압축 분쇄 파쇄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이 있을 거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서울시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빠른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 지하로 시설물들이 내려가는데도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음과 진동, 분진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치구의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법적으로 쓰레기 압축 파쇄 시설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입니다. 예. 즉 광진구가 지으려고 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소각장이나 매립지처럼 주민 혐오 시설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구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주민을 설득 중이라 밝혔습니다. 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하에 만드는 데다가 예. 지금처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쓰레기를 바로 큰 컨테이너에 적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지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압 장치를 통해서 소음이나 먼지를 충분히 빨아들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구는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주민을 최대한 설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광장동 체육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고 환경이 더 나아질 거라는 광진구와 이 주민 피해가 커질 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장동 연결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례식장인 명복관이 있습니다. 서울시립 장례식장으로 지난 1983년도에 설립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채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파주시 용미리에 위치한 서울시립 장례식장 명복관입니다. 지난 1983년 사단법인 한국장묘연구회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고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 건물 내부는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뜯겨져 있는 등 심각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시내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장례식장이 안 되는 입장이고, 또 그런 데다가 이게 지금 20년 동안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이 넘고 지금 32년 차인데 이게 지금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빨리 조속히 철거를 하든지 이거를 안 그러면 복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그 안전도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례식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약 20년 전. 1996년 장례식장은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97년 운영 주체인 장묘연구회는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장례식장 증개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무허가 납골당 설치를 이유로 2000년 장묘연구회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결국 해당 건물은 공사를 마쳤지만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투자자였던 한 명이 건물을 현재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투자해갖고 그냥 얼굴하고 이렇게 있고 복잡해 지금. 이제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청은 자기가 돈 안 받았으니까 거 가서 해결해라. 근데 나는 여기서 많이 싸우고 있는 거야. 시는 해당 건물 앞에 무단 출입과 무단 점유 등을 경고하는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퇴거 조치 등의 행정 처리는 오랜 기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법률 자문을 정식적으로 한번 받아서 그게 뭐 이상이 없다, 강제 집행이다, 어떤 모든 게 다 그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냐. 1년의 과정 속에 시 소유의 장례식장은 흉물로 방치되어 온 상황. 결국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행정 조치가 없었다는 건데 여전히 시는 그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되어 온 이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걸 행정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해야 돼야죠. 왜 못했는지, 못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을 철거하고 봉안당이나 주차장 등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 역시 공허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받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011년 홍대 인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의 하나로 예술인들의 공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이 조성되고 민원이 지속돼 현재는 공연장 일부 시설이 철거됐습니다. 계속해서 오신영 기자입니다. 마포구의 한 공연장입니다. 마포구는 홍대 인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합정역 인근 공연장을 한 기업체로부터 기부 체납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음과 진동이 계속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공연장 일부 시설이 철거되면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최근엔 언제까지 공연이 있었어요? 마포구는 타 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을 해보려 했지만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응찰에서 모두 유찰됐습니다. 공연장 설계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겁니다. 구가 나서서 공연장을 보수하려고도 했지만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 장치의 철골 구조가 아닌 따뜻하게 공법으로서 거기에 재어져야 되는데 음향 자체 타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타 임대업체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연장을 제대 못하고. 구는 지난달 이뤄진 위탁 계약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3년간 이곳의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마땅한 계획이 없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기부 체납을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강남구의회는 내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예결위는 위원장의 이경욱 의원을, 부위원장의 이재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예결위는 지난달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년 예산 8,120억 원을 오늘 14일까지 심사합니다. 강남구의 내년 예산안은 오늘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사무실 내부 집기류 등에 불에 타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무실 거주자가 잠을 자던 중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노원구 하계동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5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화물칸과 엔진룸 사이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일 새벽 3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깃집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 안에 있던 직원 1명이 급히 대피했고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숯 보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갈등으로 구정질문을 한 차례 연기했던 중구의회.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구정질문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는 중구의회의 속사정,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주 미뤄진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지난 8일, 회의는 개회 시각 10시를 30분이나 넘겨 시작됐고 예정된 구정질문은 이번에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부득이하게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회의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본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문식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와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서도 고 의원을 배제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을 선언했고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행감이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는 상임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 3분이 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징계받은 불합리해갖고 그때 분명히 행정감사에 대한 걸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협치하는 의미에서 와서 자 의원님들 그래도 이렇게 좀 합시다는 말 한마디 해야죠. 또 뭐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분들하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해서 본인들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거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지. 이에 행감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의원의 직무유기라는 입장입니다. 반쪽 행감을 했지만 그래도 행감은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이 되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조치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되는 게 이거는 뭐 상식이죠. 이건 잠시 본인들이 보이콧 했다고 뭐 행감을 하지 않았다고 그 이후로 감사를 봐주는 것은 좀 의원으로서의 그런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의원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중구의회는 행감 최종 보고서 채택을 위해 구정질문을 오는 12일로 미룬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원 간 입장차가 여전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일정은 또다시 연기될 수 있어 앞으로의 의사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기부는 남들 모르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널리 알려야 할까요? 예전에는 몰래 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선행을 알리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생색을 내거나 자랑이 아니라 이 기부 문화로 확산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구로구에서는 기부자들을 영웅으로 칭하고 또 그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도 마련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개인과 법인 그리고 단체의 이름이 구로구청 로비에 새겨졌습니다. 이름의 주인공은 구로 히어로즈, 바로 고액 기부자 그리고 단체들의 이름입니다. 구로의 히어로즈 클럽의 멤버들은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손들이 다 보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런 문화를 갖고 계셨다. 순수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다 보니까 현재까지 와서 이제는 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로구는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선정 과정을 통해 총 37개의 단체와 개인을 구로 히어로즈에 선정했습니다. 특별한 혜택이나 예우는 없지만 지역에 소외된 이들을 먼저 생각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기부자들의 활동을 알려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일생 동안에 어떤 무엇인가 표식을 남기는 게 저는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몹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구로구는 오는 13일 2시부터 구청광장에서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와 함께 진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꿈 많은 청소년 시기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시기에 미래의 꿈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래 의사를 꿈꾸는 중학생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미래 의사를 꿈꾸는 중학생들이 중랑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 간접 체험을 통해 의사가 돼보기로 한 것. 장난기 가득한 나이지만 MRI와 엑스레이 등 전문 의료 장비를 다루는 모습에선 사뭇 진지함도 묻어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에 호기심을 갖게 돼서 의사라는 장래희망을 갖게 됐어요. 좋은 경험이 됐고 MRI 할 때 소음이 컸는데 이거 소음을 나중에 언젠간 보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더욱더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욱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게 커졌어요. 진료로 바쁜 시간이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이날만큼은 아이들의 멘토가 됐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막연했던 의사라는 꿈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한번 보고 자기가 꿈을 갖는 거 하고 보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라본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런 친구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짜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마련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평소 환자로 찾았던 병원에서 의사 체험을 하며 미래의 꿈을 다진 학생들. 학교 밖 진로 체험이 값진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서초구는 그동안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이나 호텔 같은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는 일부 시설물의 경우 부담금 산정이 잘못돼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부과 대상 시설물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과 단위 부담금, 교통유발 개수를 곱한 금액이 1년에 한 번 부과됩니다. 단 시설물이 주택단지에 위치한 경우엔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준우 서초구 의원은 집행부가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부담금을 잘못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면적 4층입니다. 역시 소매시장으로 부과하였는데 사무공간으로 쓰던 곳이고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요. 실수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요새는 고시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고시원, 원태 모두 전수조사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선 고시원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겁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징수를 보면 주거용 건물이나 비영리 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동법 시행규칙에서 교통 유발 개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개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오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초구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 주택을 건립해 공급합니다. 시는 연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이 맞닿아 있는 광흥창역 인근 서강로에 청년 주택을 건립해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에서 12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당 부지는 민간 사업자 이랜드의 부지로 이랜드 측은 이미 청년 주택을 짓겠다고 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등 6개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기숙사를 짓기로 정한 겁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연면적 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 총 589실로 오는 2020년까지 건립됩니다. 오늘 기부 체납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죠. 획일적인 기부 체납을 벗어나 지역 내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는 형태로 달라지고 있지만 오늘 보여드렸듯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그래서 이 사각지대가 없는 관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할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